자, 여러분 또 할까요? 네. 자, 유쾌하겠습니다. I received하고는 어떤 폰콜스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전화가 워닝 이하가 폰콜즈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not to go to the police about what I had seen에서 what I had seen에 대해서 경찰한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전화는 익명의 전화였을 거다. 그래서 들어갈 말은 anonymous다. industrious의 뜻은 근면한이다. 그다음에 precocious는 조숙한. 이래서 이제 어린애가 너무 이제 굉장히 나이든 사람처럼 애늙은이. 근데 좀 precocious가 좋다는 말이에요. 한국말에 우리가 애늙은이다 그러면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precocious하다 그러면은 애가 좀 약간 이렇게 비상하다. monotonous는 뜻이 단조로움. 그다음에 this is an age of 뭐뭐 with interruptions. 그래서 뒤에 interruptions라는 명사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자, 그 들어가야 할 말은 distraction. 그다음 hostile인지 favorable인지 하면은 앞에 있는 increasingly work must be done under conditions which are concentration. 집중에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그래서 들어갈 말은 hostile. 3번으로 간다. 그다음에 what a bargain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이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싸단 말이고 싸지 않다는 말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what a steal 이렇게 말하면 거의 훔친 거군. 싸다는 얘기고 that's a good buy 하면 잘 샀다. it's dirt cheap 하면은 무슨 값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값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거의 그런 식의 말이다. 여기 dirt를 넣는다는 거 시험 문제에 낸 적도 있었어요. dirt 자리에 밑줄을 긋고 dirt가 맞아요, 뭐 soil이 맞아요, air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it's dirt cheap이라는 말 꽤 많이 쓰니까 봐주시고 too steep 하면 너무 가파르다는 말이 너무 비싸다라는 뜻이래요. 경북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2006년에 경북에서 나왔던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4번에 이제 국가직 문제인데요.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것 하면 OX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세요. 요점들을 대체로. 자, 그러면 Is it okay if I use your computer? 그러니까 not at the moment. 지금은 안 돼. 해서 어울린다. T라고 정리해 주시고 This is the doctor's office, isn't it? 하니까 I'm afraid not. The doctor's office is next door. 하니까 잘 연결스럽고 T라고 표시하고 Oh my God, is that you, Barbara? Yes, it is. Good to see you again, Danny. 네, 좋다. 그다음에 What about some dessert? We have ice cream. Sure. Give some more. I'm stuffed. 예, 되게 이상한 얘기다. 그래서 stuffed라는 말의 뜻이 꽉 찼다. 배가 꽉 찬이니까. 5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할게요. Death sentences have not mitigated the crisis of teeming prisons and the society of victims 하는데 mitigated 자체는 단어는 모르셨으면 공부를 하십시오. 예, mitigate는 이제 형아펜체라고 공부를 할 단어고요. 그러면은 추측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mitigate이 이제 완화시키다. 그래서 발음을 mitigate 이렇게 거칠게 하지 마시고 자, 발음 부드럽게 소리. mitigate the crisis. 자, 이 위기들을 mitigate 하지 못했다. teeming이라는 형용사는 이제 형용사로 뭐 우글우글한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 team이 있으니까 물론 스펠링은 좀 다르지만 team을 우리가 아니까 teaming이라는 형용사를 teaming인 것인 듯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글거리는 감옥과 또 The Society of Victims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했는데 이 위기의 S, crisis의 crisis라고 발음을 하기도 해야 되고 SES 이렇게 쓴 거 확인해 보세요. 가산명사입니다. 이런 위기 저런 위기 구분이 되니까 단수일 때는 SIS를 쓰고 복수일 때는 SE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even the phrases 이런 표현들 자, phrase라는 건 표현 네, 예를 들면 death by electrocution 하는데 electrocution이 뭐 더하기 뭐다 electro 더하기 cution 그러고 보니까 사형을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execution 그 부분 합친 거 전기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death by injection에서 뭐 주사로 이런 표현조차도 sound 다음에 absurd라고 해야지 된다. 사운드가 어떠한 상태로 들린다니까 보호가 필요한 동사, 연결 동사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서 I could read more comfortably at home 했는데요. 자, 그러면 could read, I could read 밑줄 긋고 시제가 뭔가요? 읽을 수 있었단가요? 읽을 수 있을 텐데인가요?
텐데. 그렇죠. 이게 미래죠, 미래. 그럴 수 있을 텐데라고 가정법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가정법인지 묻는 거예요. If I were at home 이래가지고 were 가정법이다. 그다음에 I could read more comfortably. 해서 저 뒤에는 at home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사실은 집에 있었다면이라는 말이다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in your place 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리에 내가 너의 자리라면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텐데 역시 가정법이죠. 그래서 if I were in your place 이래야 된다. had been이 아니다. 끝. 7번 넘어갈게요. 자, I never see her without 이렇게 나오면 never하고 without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것 없이는 그녀를 결코 보지 않는다 함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는 상기시켜요, 상기돼요. my mother에 대해 상기됨 이니까 without being reminded of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just hate the thought of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정말 싫어. doing just one thing throughout the day 하니까 말이 잘 맞잖아요. 하루 내내 그냥 하나만 하는 것. It is needless to say that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제 표현이죠. 대절 이하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건데 그냥 읽으시면 되잖아요. It is needless 필요가 없다. It is unnecessary 필요가 없다. To say that 대절 이하를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대절 이하는 당연한 이야기다라는 말이고, diligence wins in the end라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죠. 이제 diligence가 결국 가서 이기죠.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던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they were on the verge of 이렇게 갔는데 이제 verge라는 명사가 가장자리고 요것의 가장자리다 할 때 뭐뭐의 가장자리 이래가지고 뭐뭐를 할랑말랑인 것 같긴 하지만 on the verge of ing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격의 of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 발음하여 자, 소리가요. on the verge of ing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때 of를 쓰는 거는 동격의 of다. 그리고 이렇게 할랑말랑 leaving the summer resort 연습을 하자. on the verge of ing라고. 이런 것 중에 어려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with a view to ing 이렇게 써요. 요럴 류는 목적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목적을 얘기해요. 특히나 전치사 to 다음에 ing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되죠. 발음으로 이제 소리 내보죠.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 ing. 나는 거기에 갔다. with a view to doing something 이러면은 이걸 하려는 것을 바라보며 이러니까 사실은 이제 with a view to 전체가 looking forward to ing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때도 그냥 하나만 외우는 것보다는 with a view to ing의 뜻이 뭐냐 저걸 보면서라는 거는 저걸 기대하며 이거 look forward to ing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오래 가져갈 수가 그나마 있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파워그래머의 17장 행위와 목적을 얘기하는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on the verge of ing, on the verge of ing 해주시고 이때 of의 기능이 뭐라고요? 동격이에요, 동격. 자, 그래서 ing 쓰셔야 돼요. 그럼 8번으로 갈게요. 당신의 갈등을 해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중요하다. 두 개가 나왔어요. 비교잖아요, 비교. 자, 뭐하고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 자, 이거 두 개 다 비슷하다. 어떻게 해도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n resolving conflict 해서 resolve도 좋은 단어, conflict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what you 자, 읽어보세요. What you say is 20 빠져야죠. 자, say 밑줄 긋고요. 플러스 원 동사입니까? 플러스 투 동사입니까? 플러스 원. 자, 그럼 say의 대상이 what이잖아요. 확실히 틀렸습니다. 예, 너무나 확실히 틀렸어요. 자, 9번으로 갈게요. 가까운 동그라미 하겠고요.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이거 이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I felt the same way 해서 이거 자체는 풀기 쉬웠고요. 그다음에 거기 예문에 보시면은 수전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Their children are very well mannered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well mannered라는 말을 밑줄 긋고요. 아까 그 D로 시작한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저 앞에 어떤 애들이 뭐 밤에 잠 안 자냐 이래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라 그러더라?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애들이 걔네가 그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럼 죄책감이 pangs of guilt. 이거 생각나죠? pangs of guilt를 걔네들은 느낀다. 그럼 반면에 어떤 애들은 해피하다. 이렇게 얘네들이 해피한 이유는 pangs of guilt를 느끼지 않는 애들은 지들 멋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갈 말이 disciplined.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well mannered하고 disciplined가 같은 말이잖아요. 동의어로 적어두시라고. 저것도 파워도 500개 표제예요. disciplined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럼 반대말로 이제 애들이 이게 디스플린 되지 않고 다 지멋대로 하고 그러면은 spoiled 된 애들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그 걔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너무 지나치게 관대해서 너무 탐닉하게 해서 자, 소리 내시면 indulgent해서 애들 spoiled 됐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지만 disciplined 되고 well mannered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뒤로 갑니다. I've been doing this work for 20 years. 와, 꽤 오래 했네요. 그렇죠? I don't like it anymore. 그래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데요. It's very understandable that you 어색한 것은 자, 여러분 어색한 것. You are sick and tired of your job. 괜찮아요? 토할 것 같다. 20년이나 하니까. I have had enough of it 해서 그것에 충분함을 가졌다.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든다. Keep up with, 따라잡다.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다. 어울리진 않는다. Be fed up with something, 물렸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괜찮겠고요. 그다음에 어휘 습득에 있어서 필자가 주목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는 어디다가 하시고요. 아이들의 어휘 습득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어서 선택항 찾아가고 그러는 수가 있는 거죠. 자, according to a study, 그다음에 conducted에 가로를 여시고 그다음에 conducted부터가 study를 수식하죠. conduct의 뜻 수행된. 그다음에 at the end of 1980, the average high school graduate in the United States has a reading vocabulary of 80,000 words.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네요. 8만 단어. 8만 단어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파워드의 단어 몇 개죠? 자, 500단어를 지금 정확하게 외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게 이제 reading vocabulary예요, 여러분. reading vocabulary. 파워드는 reading vocabulary로 500개를 하는 게 아니라 speaking vocabulary로 500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ding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렇게 앞뒤 맥락을 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reading vocabulary예요. 그런데 정확한 것이 500개쯤 깔리고 나면 여러분들도 사실 reading vocabulary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죠. 어떤 걸 정확히 아니까 나머지 말이 뭘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지니까요. 그래서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receptive한 어휘하고 productive한 어휘의 차이가 굉장히 있다. 그래서 production이 되는 어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receptive해지는, reception이 굉장히 가능해진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아까 그 어휘 공부 뭐 어쩌리 저쩌리 이런 거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왜 들고 다니면서 단어 뭐 한국말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 productive한 단어를 하나도 안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날 때 영어로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써 있을 때 한국말은 생각이 나도 리셉션만 되지 프로덕션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자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걸 추측하잖아요. 근데 추측의 기반이 되는 자신 있는 단어를 만들지 않는 게 그런 방법이 되게 좀 문제입니다. 내가 이걸 정확히 안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외웠는데 자꾸 딴 뜻으로 막 나와. 뭐 문법 문제화되면 못 풀어. 막 이러니까 자꾸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아느냐 자신이 없게 마련인 거죠. 그게 프로덕션하고 리셉션 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특히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8만 개의 단어는 뒤에 추가 설명을 해주는데 which includes 한 다음에 idiomatic expressions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에 그 catch up with나 be sick of 같은 것을 새로운 단어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게 8만 개라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 proper names of people and places에서 그 어휘에 고유명사까지도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통 단어를 알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서울이 뭔지를 아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8만 개라는 게 우리가 외우는 그거랑 동일하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죠. 자, 필자가 주목하는 바 되게 많다. 답
되게 많다는 건 굉장히 빨리 외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굉장히 빨리가 하루에 몇 개? 13개. 자, 뒤에 보면 하루에 13개예요. 13개. 굉장히 빨리인데 하루에 1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막 50개씩 100개씩 외우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오래 갈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내지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해도 한 20개 정도 프로덕티브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고 자꾸 주장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결국 반복이다. 그 학습은 반복이다. 틀린 거 자꾸 확인하고 그러는 거다. 그 합격생들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럼 반복을 하려면은 어느 분량이 있어야 반복을 하는 거지. 양이 자꾸 늘어나면 반복을 못 한다고요. 굉장히 반복하기 좋은 책을 고르셔서 그걸 반복하는 것이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은 딱 그거잖아요. 반복하기 좋은 책을 찾아서 그걸 반복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또 가서 12번 보겠습니다. 요지, 동그라미는 요지고 그럼 앞에 가봅니다. The door of nature was at last unlocked. 동그라미 할게요.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Nature. 그러면 자연의 문이 마침내 unlocked. 자, unlocked 이게 문제죠, 그렇죠? 잠김이 풀어졌어요. on이라는 말은 동사 앞에 쓰면 안 한다가 아니라 되돌린다. 예를 들어 짐을 꾸리다가 pack, 짐을 풀다가 unpack. 그러면 load가 뜻이 뭐예요? load는 짐을 싣다. unload는 짐을 안 실른다가 아니라 짐을 내린다. untie는 무슨 말이에요? untie는 풀다죠, 그렇죠? tie가 묶다고 untie는 안 묶는다가 아니라 on 동사는 했던 일을 되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가 뭐든지 했던 일을 되돌려. 외웠는데 막 수포가 돼버려. 무서운 얘기지만 했는데 수포가 돼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undo. 그러면 이제 그 undo 하는 그 이제 알고 있으니까 unlocke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겼던 것이 풀린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the door of nature was at last unlocked and we were offered 우리가 제공받았는데 the dreadful burden of choice. 자, 그럼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죠. 자, 무슨 단어? 자, 잘 읽고서 여러분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는 nature, 두 번째는 unlocked, 세 번째는 choice. The dreadful burden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The dreadful, 그 무시무시한 부담, 선택이라는 부담을 우리는 were offered,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offer라는 동사를 아까 우리가 언제 얘기했냐면 허락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었어요? allow. 한번 적어봐요. allow에 대해서 뭘 공부했어요? allow 뒤에는 뭘 써야 된다? allow somebody 원래는 to 동사지만 어떻게 쓰기도 한다. allow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형식, 그러니까 이음절인데도 somebody something을 쓴 단어가 몇 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에디오피아로 외우면 좋다 그러던데 그 어떻게 줬나 봅시다. 에디오피아 괜찮나? A가 allow, D는 deny, O는 offer, P는 promise. 이게 단가요? 아도 있나요 또? 한국말로 아가 뭐지? 그냥 붙인 거예요. 아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오케이. 그럼 이거 4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지금 얘기한 게. 오케이. 이 4개 다였어요? 아까 거기서? 하나 더 있었나? 4개만 말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offer, allow 이런 말 다음에 somebody, something 이거 쓴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be allowed 다음에 명사가 띡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우리는 허락받았어요. 뭐를 근데 무시무시한 그 부담을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부담이냐면 선택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nature와 그다음에 nature가 열려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이 누구겠어요?
인간이겠죠, 인간. 그럼 인간이 선택한다라는 건 자연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 자연을 선용할 것이냐, 악용할 것이냐, 뭐 대략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지만 찾으면 되죠? 답하겠습니다. 자, 1번.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많은 노력의 결실이다. 무슨 선택이라든지 뭐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2번. 그리고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자, 그다음 인간이 자연에 순종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순종 완전 X예요. 자, 그다음에 자연을 지배하게 된 인간은 지혜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어때요? 맞는 얘기예요. 자, 지혜와 책임감 밑줄 긋고 C로 시작한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지혜와 책임감이라는 거는 C로 시작하는 저기에 있었던 무슨 말? 초이스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선택을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을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자연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가 이것을 선용하자 할 때는 지혜를 발휘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자, 이런 말이 굉장히 괜찮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합니다. 뉴 채팅 멤버에게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여기서 뉴 채팅 멤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채팅 멤버라는 거는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인터넷. 채팅으로 누가 채팅 멤버로 들어왔어. 그럼 걔한테 무슨 조언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식이 있잖아요. 선택항을 봅시다. 자, look before you leap 하면은 네가 펄쩍 뛰기 전에 봐라. 그러니까 뭘 봐라? 적용을 해보면 뭘 봐라? 글을 봐라. 거기 글 쓰는 걸 봐라. Before you leap 하면 펄쩍 뛰어서 뭐 이렇게 뭐 실행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구경해라. 괜찮다? 괜찮다. 그다음에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이건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철이 뜨거울 동안에 가서 땅 쳐라.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땅 쳐라.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채팅 멤버가 무슨 기회 봤다가 땅 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무슨 기회를 잡아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하면은 앞뒤를 바꾸지 마라. 주객전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좀 그렇죠. 뉴 체리 멤버에게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한 심한 충고인데요. 네가 무슨 앞뒤를 바꿀만 해 보이니 그러지 마라 지금 이런 안 맞죠? 그다음에 cut your cart according to your clothes라고 하면은 과욕을 부리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천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코트를 이렇게 잘라야지. 천은 막 한 마밖에 없으면서 막 이따만한 코트를 오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과욕을 부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어울려 보이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채팅 멤버인데 뭐 그렇게 심각한 그 충고를 하고 그럴 게 없잖아요. 좀 와서 일단은 좀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참여를 해라. 그런 정도 괜찮아 보여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As 자 해봅시다. As various countries have different norms and cultures. 예. 자 그러면 as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유사한 것이 있는 그 종수접사를 써서요. 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보면은 various countries가 있고 various countries에는 different norms and cultures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인터넷 채팅방도 different norms와 cultures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와서 일단 보고 분위기 파악한 다음에 글을 쓰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럼 14번 하겠습니다. Whatever their cause is 그리로 갈게요. 자, 그럼 whatever의 ever를 밑줄 긋고 ever는 무조건. 그들의 cause가 원인 혹은 대의, 그들의 큰 뜻,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그 큰 뜻이 무엇이건 간에 그들은 믿는데 that violence will solve the problem 이라고 믿어요. 이들의 이름은 테러리스트죠. 폭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죠. 자, 그 다음에 innocent adults and children are hurt and even killed by them. 예, 분명해졌어요. And they aren't sorry. 그러면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뭐라고 믿어요? 왜 테러를 하고도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수단은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 좀 죽어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 답 3번 그렇죠? (15번) The disease부터 읽을게요.
The disease is generally spread by contact with food or water. 자, 이 글의 주인공이 뭐예요? The disease. 그럼 the disease가 일반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무엇하고 컨택을 할 때냐면 음식이나 물.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이나 물을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나와야 되죠. 그 음식이나 물을 먹는다고 그게 퍼지는 병이 없잖아요. 그런 병은 없고 요러요러한 음식이나 물을 먹다 보면 퍼진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빈칸 앞에 가로를 여시고 가로 이하가 워터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빈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답을 보니까 딱 무슨 말이 보인다. contaminated with라는 말이 보인다. 광주시 2007년 광수지 문제.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걸 넣으라 그러는데 그 interest in asteroids 이렇게 보면은 interest in asteroids 하면은 asteroids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span한다 이랬어요. span이 무슨 뜻이냐면 span이 span이 폭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몰랐으면 이번에 공부를 하시는데 이거 몰라도 답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문제는. 근데 span은 도에서 도까지 도에서 미까지 하는 그 폭 있잖아요. 이 정도 커버한다는 거 그거예요. 알겠죠? 근데 꽤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커버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뒤에 대상이 a number of different fields에서 a number of 어떤 수의 그러니까 몇몇 different fields 각기 다른 영역들을 커버한다라고 이제 span은 커버한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손에 한 뼘 같은 거니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리고 영어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어의 말투가 어때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게 different fields 그러니까 이것을 span한다. 그러면 뭐 해줍니까? 그 different fields가 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잖아요.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hese 할 때 이 these가 뭐예요? 이 fields, 이 different fields. 이 different fields가 예 혹은 심지어 예까지를 span의 동의어인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스페인 동의어를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포함한다 그러겠지. 이거를 배제한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exclude 쪽을 X 바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firm이냐 is냐 이러면은 firm은 뜻이 확고한이고 is는 쉬운이니까 as a class of objects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object의 무슨 뜻이 있죠? 목적 말고 물체. 그러니까 물체들의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계층으로 near earth asteroids 했는데 그러니까 near earth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이건 지금 우주 얘기예요. 물론 asteroid가 행성이라는 것을 알면 훨씬 편하니까 그럼 공부를 하세요. asteroid가 행성이란 하나도 안 어려워. A 중간에 집어넣으면 무슨 단어가 되니까 A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잖아요. star. 그래서 그거 왜 천문학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뭐예요? astronomy예요. astrology예요. 천문학. astronomy. 이게 천문학. astrology는 점성술. 제가 맨 처음에 만나서 영어 얘기했던 친구가 거의 astrologist였어요. 점성술사였어요.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자기네 그 미군 용산에 있었는데요. 막사 그걸 배럭이라 그러죠. 막사에 거기 이제 건물이 그 무슨 뭐 기숙사 같은 거.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자기 방에 이렇게 거미랑 그리고 해골이랑 막 그런 게 거의 에스트로로저예요. 자기 어머니는 실제로 점 보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 방에 그런 거를 막 장식을 해놓고 그것도 좀 섬찟했는데 그 컨퍼런스 룸이라고 한 데 가서 이제 TV도 보고 사람들이 여러 모여가지고 하는 거실 응접실 같은 그런 데서 있었거든요. 근데 가운데 누워가지고 그 생일을 얘기를 해주면은 저에 대해서 한 30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애고 이런 애고 이런 애고 이런 애야.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만 얘기를 했는데 와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 astrologist라고 얘기를 해요. astronomy하고 많이 다른 거죠. astronomist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 그래서 그 as a class of objects near Earth asteroids에서 지구 가까이 있는 그 행성들은 have orbits 있고 이제 orbits의 뜻은 궤도를 갖는데 that lie relatively to Earth 지구 쪽으로 여기서 to만 해서 가깝다는 얘기겠죠. relative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런 말이 그 궤도를 갖는다. As a result, as a result가 결과적으로니까 앞에 원인이 뭐예요? 원인의 핵심
to, close to 가까우니까 그 결과로 이런 물체들은 도달하기가 어떻다? 쉽다. 이래야지 무슨 확실한 말이 전혀 안 된다. 7번 알 수 있는 것은 첫 문장을 잘 읽는다. The idea of adult day care is being translated into reality more and more these days. 동그라미 두 개를 한다. adult day care를 동그라미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reality를 해야죠. 예. 현실화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adult day care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참 제가 여러분 저번에 제 사촌 조카한테 문제 푸는 거 보여주고 뭐 그래서 누나 이모처럼 풀고 싶어 얘기 들었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문제를 풀 때 옆에서 사람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고 선택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첫 문장을 굉장히 한참 봐요. 되게 빨리 풀 것 같잖아요. 빨리 안 푼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한참 봐요. 그러니까 제 조카보다도 제가 첫 문장은 더 오래 봐요. 그러니까 제 조카가 문제를 푸는 걸 제가 이제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본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첫 문장을 한참 보고 있어요. 키워드를 찾고 그러느라고. 그리고는 첫 문장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선택항으로 가는 거죠. 제 말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보자마자 뭐든지 이렇게 탁탁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서 생각해봐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고 이게 이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까? 어디까지 봐야 될까? 그런 생각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첫 문장은 보통 학생들보다도 훨씬 느리게 본다고요.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첫 문장을 지나가거든요. 광속으로 첫 문장을 읽어요. 제 말씀 아시겠죠? 예,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주어 동사 앞부분이 있으면 요걸 보고서 뒤에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틈을 갖는 거나 독해 지문에서 앞문장이나 내가 필요한 지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느라고 시간을 들이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거기 굉장히 느리게 읽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서 판을 잡고 나면 이렇게 쭉쭉쭉 갈 수가 있어지니까. 그리고 되게 좋은 방법을 써서 연습해서 시험을 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학생이 합격생 분이 뭐라 그랬더라? 왜 수석한 사람조차도 시험 보기 전에 떨리고 그랬을 거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비슷한 얘기로 역시 그 친구도 이제 보건직 합격한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는 아마 무슨 젊은 사람이었어가지고 아마 그 근무를 하다가 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학교 다니다가 온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친구 말이 합격을 하긴 했는데 합격하기 전에 시험 보기 며칠 전에도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은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 나 같은 게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그 몇 대 몇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몇 명 뽑는데 보건지 아마 숫자도 많지 않을 거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책상에 엎드려 울다가 그러면은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또 비타민이 든 그 과일 주스를 보건직답게 보건직답게 비타민이 든 과일 주스를 먹고 다시 이제 눈물을 훔치고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그럴 때는 진짜 나 같은 게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그런 생각을 이제 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시험을 보면은 또 합격을 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친구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두 친구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방법을 잘 써서 영어 점수가 한 70점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그리고 잘 해보면 조금씩 하면은 막 75점, 80점도 나오고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친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시험장 들어갈 때 자기만 쓰는 요령인데 어깨를 오히려 딱 펴고 이제 내 판이야 이러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영어 점수가 한 7, 80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막판에 이제 좋은 방법을 붙여가지고 더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접근을 할 것이다 하고는 오히려 되게 기세등등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긴장하고 떨리고 그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성과를 내냐면 편안한 마음으로 최대한의 좋은 퍼포먼스를 하겠다 이럴 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많이 발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야지 실수도 안 하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 좀 전에도 어떤 학생이 7급 준비하는데 뭐 시험 공부를 뭐 지금은 뭘 하고 그렇게 한대요.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한대요. 그래서 왜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하느냐, 영어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과목을 섞어서 하는 게 자기가 마음이 좀 편하대요. 자기한테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효과가 어떻겠냐. 지금 마음이 편한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효과가 나느냐. 지금 공부해서 7과목을 다 돌리는 게 7급 7과목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돌리는 것이 과연 나중에까지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은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러더라. 영어는 어차피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하는 가 굉장히 중요하다. 올리는 공부하고 유지하는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올리는 공부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식으로 뒤를 마감을 해줘야지 나머지 과목을 붙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학생들이 흔히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아까 현정 씨도 얘기를 했지만 마음 가는 대로 막 떨리니까 남들도 다 떠니까 같이 떨고 막 그렇게 되기 쉽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성과가 나오는가 결과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생각하면 우리 같이 전전긍긍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가장 좋은 결과를 내려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외우는 문제보다도 시험장 갈 때 마음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입니까? Adult Daycare 이거 얘기해요. 그래서 첫 문장을 보고 저는 Adult Daycare를 동그라미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Daycare가 뭐 알잖아요. Daycare는 날 돌봄? 이건 아닐 테니까 뭐 요일 돌봄 이런 건 아닐 테니까 데이케어가 낮에 주간 보호소 그건가 보네. 그럼 어덜트 데이케어가 어른 주간 보고서? 어르신 주간 보호소. 어르신 주간 보호소. 그러니까 어덜트 데이케어라는 게 어르신을 낮에 돌봐드리는 거. 그것이 그다음에 리얼리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현실화된다라는 어르신 주간 보호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주간 보호소가 현실화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어르신 주간 보호소가 있지 않다는 얘기고 옛날에 없었다는 얘기고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돼요? 집에 그냥 계신다.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고 자, 그럼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양원에 보내죠. 요양원에. 그럼 요양원은 우리나라도 지금 요양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요양원이 있고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실버는 전혀 노인을 말하지 않고 실버라 그럼 노인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은발이라고 하지 않고 그레잉이 되어간다. 회색이 되어간다고 말하기 때문에 실버웨어라고 말하면 노인용품이 아니라 이거 주방 은수저 같은 은 포크 같은 식기들 그걸 실버웨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여튼 이제 노인들이 양로원 같은 그런 데서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요양원이라는 형태로 여기저기 되고 있지만 벌써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얘기는 Adult Daycare Center가 이제 리얼리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노인들이 혼자서 독거하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시다가 누군가가 낮에 봐드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간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낮에는 봐드리고 밤에는 집에 되게 모셔다 드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많이 알아냈으니 선택한 갈까요? 이 문장 하나 가지고 물고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선택한 가면 되겠네요. 자, 1번. These days, adult daycare centers are making a large profit. 어때요? 어디 X예요? Profit. 돈 버는 얘기 지금 하려는 게 아니다. The number of nursing home facilities 했고요. 자, nursing home facilities 이거 daycare, nursing home facilities 이런 시설들이 has increased since the 1970s 했는데 nursing home facilities가 daycare와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게 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플러스라고 하고 adult daycare centers help elderly people help somebody 동사 원형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노인들을 도와서 live in their homes and communities에서 자기네 집과 공동체 지역에서 살도록 돕는다 이랬어요. 그럼 낮에는 봐드리고 다시 집에다 모셔드리니까 이건 맞는 진술이다 틀린 진술이다.
맞는 진술이죠. 자, 그러면 2번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nursing home facilities가 뭘까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면 아는데 양로원이죠. nursing home은 양로원이라고요. 그러면은 70년대부터 양로원 시설이 늘어났겠어요? 점차 줄어들고 데이케어 센터가 늘었겠어요? 줄어들고 데이케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널싱홈이 뭔지 몰랐다가도 어덜트 데이케어하고 비슷한 말인가 보다 해가지고 맞다라고 갔다가도 3번이 너무너무 맞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표현들을 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또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nursery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nursery. 여기 ERY가 붙으면 원래 이제 장소라는 말이에요. nursery는 우리 아가방 뭐라 그러죠? 아기들 뭐라 그러죠? 아기들 탁아소? 우리나라에서 탁아소라고 불러요? 어린이집. 뭐 하여튼 그런 거. 예. 어린이집. 2, 3세 뭐 된 애들이 어린이집이잖아요. 자, 그걸 영어로 발음하시면 nursery. 자, 18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성격이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줌을 해요. 그냥 쭉 이렇게 스캐닝을 해요. 쭉 비슷비슷한 거, 세 개는 갖고 하나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니까 this is an ointment라고 이 부분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an ointment 할 때 ointment의 뜻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ointment는 뜻이 연고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ointment가 연고예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로 왜 입술에 바르는 그거는 뭐라고 부르잖아요. 립밤. 자, 밤은 스펠링이 B-A-L-M. 그거 이제 밤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데 밤에다 Y를 붙이면은 그 왜 산들바람을 뭐라 그래요? 미풍 breezy처럼 이렇게 그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말로도 쓰이고 하는 밤이 있는데 이게 뭐 물린데 바르고 이러는 거 이제 오인먼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바르다라고 할 때 동사를 되게 특이한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푸돈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냥 입다처럼. 그다음에 apply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환부에 적당량의 연고를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 적용하다, apply를 바르다라고 씁니다. 그 약을 이렇게 투약하세요. 이럴 땐 또 administer라 그래요. 약을 먹이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administer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아까 그 nursing home하고 그다음에 daycare center하고 비슷한 말이겠다라고 추측을 해도 요만큼의 유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지를 두고 간다고요. 이렇게 그냥 막 찍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는 내가 알고 어디까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성이 생겨지는 거죠. 노력하면 꾸준히 늘어요. 꾸준히 아주 조금씩 늡니다. 노력하면 늘어요. 아까 그 최현정 씨 성적이 막 뚝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조금씩 훅 오르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늘긴 늘어요. 하는 대로 늡니다. 또 운이 좋으면 이제 공부했던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예, this is an ointment 이랬으니까 this라는 건 연고가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2번을 가는 거예요. Found that it also reduces the number of fine wrinkles 이렇게 되는데 it이 연고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3번을 보니까 from the ointment 이렇게 나오니까 1번하고 3번은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4번이 ointment가 아니라면은 그걸 답을 딱 해야겠다 이렇게 가는데 it involves peeling off 이렇게 됐거든요. 자, it involves 걔는 그것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저것이다 아닙니까? 자, involves라는 동사가 포함하다라는 거는 A는 B를 포함한다는 거는 A를 B이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대상이 peeling off라는 활동이니까 it은 연고일 수가 없는 거죠. 연고가 그 껍데기 벗기기를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잘 푸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 But there was plenty of random slaughter besides this 했고요. besides의 뜻이 게다가 외에는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this에 해당하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random slaughter, 많은 random slaught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맛의 세모를 표시를 한 다음에 이걸 앞에는 뭐가 나와야지 돼요. this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this에 해당하는 내용은 랜덤하지 않은 slaughter가 나오고 이걸 다음은 random slaughter가 나오면 되겠다. slaught가 나오면 되겠다 하고는 그 slaughter라는 명사가 이게 학살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학살이 그 보통 이제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칼로 사람 이렇게 후려 쳐가지고 죽이는 거.
칼로 아니 뭐 하여튼 어려운 말 말고 그 왜 칼로 이렇게 사람 목을 베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영어로 slay라 그래요. slay. 자, 스펠링 어떻게 해요? S-L-A-Y. 그래가지고 그 뭐 학살자라는 대표적인 말이 slayer예요. S-L-A-Y-E-R예요. 근데 slay라는 동사는 이게 대체 그 긴 칼이 있어서 쫙쫙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명사형이 발음하시면 slaught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살이라고 여러분 아마 대체로 외우시겠지만 혹시 못 외우시는 분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 것이 레프터에다가 s를 붙인 거예요. s를 빼면 웃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학살하고 웃는다. 이런 아주 섬뜩한 단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인상적으로 남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답 찾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4번에 보시면 4번 선택한 4번 보세요. 그 앞에 lions, wolves and buffalo 할 때 buffalo에 s를 안 쓰죠. 이게 단복수 동형이라서 그래요. 왜 소떼를 영어로 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cat, C-A-T-T-L-E 그 뒤에 s를 안 쓰잖아요. 그거랑 이제 buffalo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영어로 sheep 거기도 또 s를 안 쓰죠. 그거나 마찬가지. 20번. 자 그러면은 순서 뒤에 들어갈 순서 A로 시작하느냐 C로 시작하느냐 아까부터 풀었던 방식. Ironically, as Americans have gotten heavier as a population. 자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한 단어 heavier. As Americans have gotten heavier as a population. 인구 전체가 heavy해지자 the image of a beautiful woman has gotten much slimmer.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slimmer. 그러니까 heavier 하니까 beautiful woman은 오히려 slim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되게 좀 ironic하네요, 진짜. Marilyn Monroe가 would be overweight by today's media standards에서 요새 기준으로는 overweight이라고 했었을 거다. 그럴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A냐 C냐. 자, A를 보니까요. Beer and soft drink commercials가 나왔고요. A를 보니까 그다음에 C를 보니까 television shows and commercials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보고 좀 포함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느 게 더 넓은 얘기다. C. C가 더 넓은 얘기고 A는 더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니까 C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A를 빼버리고 1번하고 3번을 지워버리고 C하고 D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C를 읽고 A냐 B냐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as a result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맥주 광고 같은 게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B가 뒤로 가고 답은 4번인가 보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특강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아까 그 현정 씨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험 보기 전에는 자기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많이 모아서 사실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뽑고 그렇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 또 한번 보고 시험장을 보내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보고 또 당부할 얘기들도 있고 또 문제 푸는 것도 같이 풀었을 때 아무래도 이 정도는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좀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예, 그러면은 시험들 잘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고 그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보건 간에. 저는 제가 원래 성격상 이렇게 뭐를 막 원하고 막 준비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딱 한 번 되게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제가 아주 특이한 게 시험에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시험 걱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늘 그랬었어요.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그 연합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고사가 끝났는데 그 시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험에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그걸 해보자. 이거 줄 세우기를 한번 해보자.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줄 세우기를 해보냐.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하나로 다 찍어가지고 그 전체 시험에서 2개를 맞았대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막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고 막 그랬었대. 학교에서 대단히 이제 이슈가 됐었대요. 근데 심지어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아직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중학교 때 친구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해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제가 되게 시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한 번의 시험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반 정도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완전 바닥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2년 지나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자 와, 그 시험에 떨어지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험에서 이제 제가 배우고자 했던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시험 떨어진 것이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시험 보고 바로 다음에 아셨는데 그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시험 치고 바로 다음날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복불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이 네가 생각하는 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원래 알고 계셨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놔뒀다가 시험이 보기는 봤는데 안 된다 하더라도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또 다른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잘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지금 준비하시는 시험이 잘들 되시겠지만 만약에 하나 지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그게 뭐 굉장히 엄청난 일은 아니니까요. 아까 현정 씨도 계속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봤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하고 말씀을 드려요. 예. 여러분은 시험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시험 치고 오십시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